일본의 주거문화 짱구의 집은 전형적인 일본의 단독주택으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고층 아파트보다 안전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주택시장과 건축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배경 짱구가 처음 등장한 1990년대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짱구의 집과 같은 일반 가정의 경제 상황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소비문화 짱구의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액션 백화점과 같은 장소는 일본의 소비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일본은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블 경제는 자산 가격이 실질적 가치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거품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개 투기적 투자나 비현실적인 경제적 기대에 의해 발생하며 자산 가격이 시장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블이 터지면 자산 가격이 급락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튤립 광풍 17세기 네덜란드 튤립국은 하나의 가격이 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로 상승했으나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1980만 1990년대 일본 정부의 낮은 금리 정책과 과도한 신용 확장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닷컴 버블 1990년대 말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기술 주식들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닷컴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신생 인터넷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으나 대부분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택시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탈이데올로기화와 자기중심화로 인해 정치 사회의 분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애니메이션들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것은 아마도 1992년 방영되기 시작한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일 것이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짱구는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는데 짱구가 살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일상생활이 달라졌겠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의 30년 전과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인들은 30년 전 자신의 부모들이 받았던 월급과 거의 비슷한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다. 짱구 가족 얼마나 잘 살까? 짱구는 못말려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자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인 짱구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다. 짱구 아빠는 매일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며 한탄하곤 하는데 짱구네 가족이 그럴듯한 2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제법 잘 사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곤 한다. 짱구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작품 내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대충은 알 수 있다. 짱구 가족은 35년 만기 장기 융자로 집을 마련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흔한 주택 마련 방법이다. 짱구네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도쿄 도심에서 약 50km 떨어진 위성도시 카스카베시에 위치해 있다. 한국 수도권으로 따지자면 화성 동탄이나 파주 운정 같은 신도시에 있는 셈이다. 짱구 아빠 신영만 씨는 승용차를 갖고 있지만 매일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한편 짱구 가족의 1년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작중 설정상 신영만 씨는 도쿄에 있는 한 상사의 계장급 직원이다. 작품 내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신영만 씨의 월급은 30만 엔 정도인데 이런저런 수당을 더 받게 된다면 1년에 400만 엔 정도는 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일본인의 평균 급여가 약 425만 엔이니 조금 적지만 30대 중반의 직장인임을 감안할 때 평균적인 일본 직장인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리해보자면 짱구네 가족은 수도 근처 위성도시에 35년 만기 대출을 끼고 구한 단독주택에 자가용 한 대가 있고
연 4억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으며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족이다. 아주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은 수준이다. 대략적으로 짱구 가족은 90년대 초반 일본에 거주하는 서민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버블은 못 말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직장인들의 1년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시간이 지났으니 짱구 아빠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을까? 30년이 지난 2021년 일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443만 엔이다. 놀랍게도 3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일본인들의 평균 연봉은 1997년 467만 엔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에는 406만 엔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425만 엔 정도로 회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맴돌고 있다. 방영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작중에 나오는 짱구 아빠의 월급 액수를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민간 부문 근로자의 1년 급여 변화. 30년 동안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같은 기간 한국 근로자의 연간 수입은 3배 증가했고 독일 근로자의 한 달 급여는 2배 올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1993년 약 148만 원에서 2022년 1630만 원으로 상승했다. 물론 1990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독일만 봐도 전업근로자의 평균 한 달 임금은 1992년 23유로에서 2001년 400유로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를 감안하면 일본의 근로소득이 30년간 신기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장이 정체된 90년대 이후 일본의 시간을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른다. 사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춰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된다. 일본 정부가 의도한 바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시장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이른바 거품 경제 혹은 버블 경제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시절 일본 황공 부지를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떠돌았고 캘리포니아 면적은 한반도의 1.9배다. 1988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3개가 일본 회사였다. 이쯤 되면 그냥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집값이 너무 비싸지자 대도시 주민들은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판국이었다. 결국 거품이 잔뜩 낀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90년대 들어 낮췄던 금리를 크게 올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거품이 너무 빨리 꺼졌다.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짧은 기간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1989년 38,915로 최고점을 찍었던 니케이 지수는 1992년 16억 미까지 떨어졌다. 빚내서 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기업들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1993년 일본에서 상환되지 못하던 부실 채권 규모만 34조 엔에 달했다. 당시 환율 100엔 당 700원 수준로 계산해도 200조 원이 넘는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새로 대출을 내주지 않았고 경기는 계속 얼어붙었다. 일본은 이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다. 10년은 20년이 됐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 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의 숱한 노력에도 꺼진 장작처럼 식어버린 일본 경제는 다시 타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짱구 가족이 살고 있는 2층 주택. 일본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에 있다는 설정이다.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는 잃어버린 30년과 함께 시작했다. 실제로 짱구 가족이 집을 구매한 80년대 말 일본의 전국 평균 지가는 이당 약 48만 엔 1991년으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2022는 19만 엔으로 떨어졌다. 한편 짱구 가족이 살고 있는 카스카베시의 이당 평균 지가도 1990년 29만 엔에서 2022년 9만 8천 엔까지 떨어졌다.
35년 융자로 어렵게 이자를 내며 마련한 집의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니 요즘 말로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겠다. 아베는 취임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고 재정 지출을 늘렸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이다. 일본 정부가 돈을 풀자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랐다. 외국에서 일본 물건을 똑같은 액수의 달러를 받고 팔아도 엔화로는 돈을 더 남기게 된 것이다. 주가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아베 정권에서 3배 가까이 올랐고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는 이런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긴 8년 동안 총리로 재임했다. 겉보기에는 꽤 잘한 것 같다. 과연 실제로 일본인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위에서 살펴봤듯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일자리가 늘기는 했지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많아졌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근로자의 38%가 비정규직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사이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오히려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부채는 일경 2,300조 원까지 증가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현재 일본 정부는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만 한 해 24조 엔 약 230조 원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약 25%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2020년 아베는 총리직을 내려놔야 했다. 2022년 미국이 연달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올리자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달아 금리를 올렸지만 일본만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일본이 기준금리마저 인상하면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리를 1% 올릴 때마다 정부의 원리금 부담액이 수십조 원가량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신 일본은 미국보다 낮은 금리 때문에 환율이 오르자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 87년생 신짱구, 세상을 달관하다. 짱구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짱구는 5살이다. 만약 나이를 먹었다면 30대 중후반, 작중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다. 현실에서 87년생 짱구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80년대 후반 이후 태어난 일본의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 중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사토리란 일본어로 달관 또는 득도라는 뜻으로 사토리 세대는 자가용이나 주택 소유 등 물질적 욕망을 가지지 않고 연애나 결혼, 연애를 포기하는 성향을 보이는데, 즉 적당히 살자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두됐던 M4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직 등 N개의 목표를 포기하는 세대와 비슷한 현상이다. 사토리 세대는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사고 빚을 갚아도 더 잘 살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갖지 않는다. 도쿄는 아니지만 근교 위성도시에라도 2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짱구네 가족을 보고 제법 잘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에서 지금 집을 마련하기가 유달리 어려운 편도 아니다. 주택 대출하면 1%가 되지 않는다. 짱구네 집은 사이타마 카스카베시. 일본 짱구네 집 실제 집값은 도쿄 오피스 중심 마루노우치에서 약 40km 거리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파주 강남 거리보다 좀 가까운 편이다. 3LDK 구조의 카스카베시 약 78년 된 주차장 정원 딸린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은 2,545만엔, 마당 달린 집이 2억 5천이다. 대충 한 달에 일본 평균 대출 플랜으로 7만엔만 상환하면 된다. 일본의 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편이고 도쿄 도심의 아파트 가격도 약 8억 원 수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인 12억 원의 23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해도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계속 하락해오지 않았는가? 이에 따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위험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성취하기보다는 당장의 상태에 안주하길 선택하는 사토리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귀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 짱구와 친구들 세대에서 말이다. 1995년 500조 달러에 달했던 일본의 GDP는 2012년 6,273조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4,937조에 머무르고 있다. 그 사이 중국은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그래서일까? 일본인들이 고도성장기이던 80년대에 대한 향수를 매우 짙게 느낀다는 이야기가 많다. 2001년 출시된 영화판 짱구는 못 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는 20세기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악당의 음모에 맞서는 짱구 가족의 이야기가 줄거리인데, 빠르게 성장했던 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를 묘사하고 있다. 1992년이라는 시간에 얼어있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의미는 그 점에서 남다른 듯하다.